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게이밍 헤드셋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키네라라고 하는 회사의 셀레스트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게이밍 헤드셋을 만들었대요. 오그린이라고 하는 헤드셋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맥키스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맥키스. 근데 키네라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이 회사 중국 회사인데요. 원래 이 회사는 이어폰의 드라이버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였었는데 업력도 꽤 되더라고요. 2011년에 생긴 회사예요. 이분들이 이제 드라이버만 만들다가 이어폰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어폰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유선 이어폰계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또 음질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요즘은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아니 무슨 이어폰 하나에 몇백만 원을 하는 그런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오,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게이밍 헤드셋을 이제 최초로 만든 거죠. 제가 하다 보니 국내에서 최초로 이 제품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 키네라 여기 로고 보실래요? Live only for honor. 와. 나는 오직 명예만을 위해서 산다.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정말 품질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회사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키네라 셀레스트의 게이밍 헤드셋 오그린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양인데요. 일단 헤드폰 쪽 사양은 프리퀀시 리스폰스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Hz까지이고요. 뭐 보통들 다 그렇죠. 드라이버는 50mm 다이내믹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가 스피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들은 요즘 한 40mm, 뭐 조금 작다 싶은 거는 30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보통인데 50mm 드라이버면은 꽤 큰 편이죠. 이렇게 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저음이 잘 살아날 확률이 높다. 왜? 진동판이 크다 보니까 그 진동도 낮은 진동수를 포괄을 하기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중저역대가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잡음을 감소하기 위한 저항을 걸어놓는다고 했었죠. 그 저항인 건데요. 32오hm 정도입니다. 이것은 뭐 무난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앰프가 따로 필요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센서티비티, 민감도는 103dB 정도라고 해요. 헤드폰에서 민감도는 클수록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103dB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른 헤드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샘플 레이트는 24비트 96kHz까지 가능하대요. 이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음의 신호를 24단계로 나누어서 잘게 체크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체크를 1초에 96,000번씩이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역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헤드셋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 부분 관련돼서는 타입이 컨덴서 마이크이고요. 그리고 폴라 패턴은 옴니 디렉셔널, 즉 전방향 수음형입니다. 그리고 센서티비티, 여기서 마이크의 센서티비티는 또 마이너스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건데요. 마이너스 42dB 정도래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아웃풋 커넥션, 어떻게 외부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USB-A 타입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요거 조금 특이하죠. 3.5mm 잭이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뭐다? 이건 정말로 게이밍용 헤드셋이다. PC든 아니면 뭐 플스나 아니면은 엑스박스나 USB 포트에다가만 꽂아서 쓸 수 있는 헤드폰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추얼 사운드 이펙트는 있습니다. 가상 7.1 채널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게이밍 헤드셋답게 RGB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력 소비는 5V 200mAh 파워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405g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와 비교를 해볼 거냐? 제가 지난번에 게이밍 헤드셋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그 F4의 땡3와 땡9이었었는데 그 비슷한 계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땡9이 되겠죠. 그래서 F4의 땡9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비슷해요. 20Hz에서 2000Hz 50mm 다이내믹 드라이버 동일하고, 임피던스도 32ohm 동일하고요.
그런데 민감도 센서티비티가 F4의 땡9은 95dB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헤드폰의 민감도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다. 그렇게 볼 적에는 오그린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샘플레이트는 땡9이 16비트 48kHz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이 확 되죠. 확실히 24비트 더 잘게 쪼개고 96kHz, 48kHz보다 2배 더 음악 신호를 검출을 하니까 오그린이 좀 더 좋은 음질의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CD 음질은 16비트에 44.1kHz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확실히 오그린이 고음질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컨덴서 마이크고 엄니디렉셔널 그리고 민감도 마이너스 42dB 뭐 동일하고요. 즉 마이크의 스펙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웃풋 연결성은 땡9 같은 경우에는 USB-A 뿐만 아니라 3.5mm 잭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7.1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RGB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땡9은 없었죠. 그래서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할 때 기분을 내는 데는 오그린이 좀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는 땡9이 5V 50mAh였어요. 근데 오그린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거야? 예, 당연히 RGB 라이트 때문에 그러겠죠. 땡9은 RGB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게는 땡9이 325g이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오그린이 묵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 보니까 어떤 느낌 드시나요? 확실히 오그린이 한 단계 높은 레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박스인데요. 박스가 생각보다 커요. Over Ear Gaming Headphone이라고 딱 써있네요. 박스 뒤편에는 컨트롤러의 구조와 스펙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죠. 박스를 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사용 설명서이고요. 그리고 헤드셋의 본체가 보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포장은 이렇게 좀 폼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어컵 겉면에는 이렇게 비닐이 싹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뜯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새 제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케이블은 직물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케이블 타이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케이블은 2.2m더라고요. 상당히 길죠. 아무래도 게이밍 헤드셋이다 보니까 PC와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될 테고 그럴 적에 충분한 길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2.2m씩이나 케이블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게 다입니다. 헤드셋이 뭐 이것 말고 더 무슨 부속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뭐 깔끔하죠, 구성이. 자, 그럼 이제 외관을 제대로 한번 보시죠.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RGB 이쁘네요.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꽤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땡9 같은 경우엔 가성비 헤드폰이라는 점에선 좋았지만 이거 조금 싼 티가 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고급진 느낌은 아니다 싶었는데 이 오그린은 그렇지 않습니다. 꽤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어컵이 이렇게 마른 목걸로 생겼군요. 되게 이쁘장한데요. 제가 헤드폰을 입수하게 되면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제 커다란 머리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죠. 그래서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그린의 커버 가능한 내측의 길이는 약 50cm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왜냐? 땡9 같은 경우에는 51.5cm였잖아요. 좀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은 머리 큰 사람한테는 좀 불리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실제로도 써보니까 살짝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귀를 딱 덮는 그런 느낌보다는 밑이 조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땡9 리뷰할 적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모습이네요. 이게 옆에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요 끝단이 얼굴에서 약간 밀착이 되지 않고 약간 비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두상이 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윈드실드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옴니 디렉셔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거를 한번 벗겨 보면 마이크의 한쪽 면에만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전방향 수음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카디오이드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재밌는 건 마이크의 착탈식 3.5mm 잭입니다. 여기 잭이 연결되는 부위에 살짝 돌기가 있어요. 뭔가 뽁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 헤드셋 쪽을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동그란 구멍 위에 살짝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맞춰줘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한쪽으로 살짝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잠기게 되는 거죠. 즉 유사시에 잘못해서 마이크를 건드리거나 잡아 빼거나 할 적에 이렇게 돌려 놓으면 마이크가 빠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이디어네요.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잘 고정이 돼요. 그리고 케이블이 2.2m라고 했잖아요. 요 끝에 보면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죠. 요게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고주파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 이분들이 노이즈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를 한번 보실까요? 컨트롤러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일단 중앙에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 볼륨 너비죠. 그래서 이것을 볼륨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마이크 버튼 보이시죠? 요거는 마이크 뮤트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을 적에는 마이크가 잘 작동을 하는데 요거를 딱 누르면 마이크가 뮤트가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금은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의 마이크 뮤트 버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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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보셨죠? 예, 뮤트 좋습니다. 편합니다. 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스위치가 세 단계가 보여요. 요 맨 위에는 게이밍 모드고요. 가운데는 뮤직 모드고 맨 마지막에는 무비 모드입니다. 이거 뭔가 소리가 달라? 예, 다릅니다. 실제로 들어보니까요. 게이밍 모드가 가장 음역대는 넓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잘 살려주고 있고 특히나 중역대도 잘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뮤직 모드에서는 살짝 중역대가 빠지면서 V자의 이퀄라이징 형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무비 모드로 들어가면 중역대가 쑥 빠져요. 그리고 약간 중저음대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이톤 쪽이 조금 강조가 되는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볼 때 목소리가 되게 도드라지게 들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가 이렇게 다르네, 재밌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빛 표시잖아요. 여기 바로 RGB 라이트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꺼지고 또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고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사람 모양 같은 거는 마이크 부스트 버튼입니다. 원래는 요 정도, 그래서 조금 마이크가 좀 부족하다 싶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 부스트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이러면은 소리가 좀 더 커집니다. 신기하죠?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 마이크 부스트 기능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의 마이크 부스트 기능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마이크 부스트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마이크 부스트 기능을 껐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제가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요게 아무래도 뭐 게임 같은 걸 하다가 뭐 상대방이 야, 마이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아 그래 마이크 좀 더 키워볼게 할 때 요거만 딱 눌러주면은 바로 마이크가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마이크의 성능은 어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마이크의 목소리가 바로 오그린의 마이크를 사용한 목소리입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죠. 아 물론 전문 마이크 이런 거에 비하면야 될 바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이런 헤드셋에 부착이 되어 있는 착탈식 마이크 치고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제조사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 칩을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노이즈 같은 것들을 잘 걸러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가상 7.1 서라운드는 어때? 요거는 헤드폰 자체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메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키나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요게 셀레스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커스, 마이크 그리고 LED라는 메뉴가 있죠. 자 여기서 스피커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밑에 서브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라운드 헤드폰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Enable Surround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이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여기에서 뮤직 모드냐 무비 모드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룸 사이즈 해가지고 좁은 방의 효과, 중간 방의 효과, 넓은 방의 효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뉴가 상당히 디테일하죠. 저는 넷플릭스에서 공간 음향을 제공하는 시리즈인 브레이킹 배드를 한번 재생을 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오, 야 이거 좋은데요? 오, 재밌습니다. 진짜로 음장감이 생기면서 정말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진짜로 뭐 실내에서 말을 할 때는 반사되는 음향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사운드의 스테이지가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입체감이 느껴져요.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사운드에서 오는 그 방향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진짜 사방에서 뭔가 사운드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 7.1 채널입니다. 즉 돌비 애트모스처럼 멀티 채널에서 각각의 사운드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스테레오 사운드를 약간 음장감을 준 그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땡라인도 분명히 7.1 채널 가상 서라운드가 있었는데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제가 체감한 바로는 땡라인보다 오그린의 가상 7.1 채널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갈등입니다.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볼 때 항상 거실에서 큰 화면으로 빔 프로젝터를 틀어놓고 봤었는데 이렇게 제 방에서 4K 모니터와 오그린의 가상 7.1 채널 사운드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니까 이것도 또 아주 괜찮은 맛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 참 뭘 봐야 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꽤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해자죠.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의 아쉬운 점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제가 아쉬웠던 건 USB only라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3.5mm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PC나 USB-A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콘솔 게임기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뭐 음향기기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못내 좀 아쉽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감상할 때가 많다 보니까 요 셀레스트 오그린 가상 서라운드 기능 꽤 괜찮은데 요거를 빔 프로젝터에서도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아쉽죠. 근데 스마트폰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2.2m 케이블이 좀 거추장스럽긴 해도 말이죠. 어떻게?
바로 여기 USB A to C 젠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젠더를 끼워 가지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요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왕이면은 3.5mm 잭을 좀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머리 큰 사람은 조금 불편해요. 지금 그 머리통을 커버할 수 있는 룸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물론 이 헤드폰의 옆면을 느리고 줄일 수 있는 단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 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려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머리를 가릴 수가 있겠더라. 야, 그게 네가 머리가 큰 탓이지 헤드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야? 뭐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있어요. 바로 헤드 쿠션입니다. 이 헤드 쿠션 상당히 좋거든요. 푹신푹신하고 좋아요. 그래서 콘 헤드 스타일이신 분, 약간 정수리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요거 쓰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처럼 정수리 쪽 말고 머리 양옆이 좀 약간 튀어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엔 좀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요거 보세요. 요 쿠션이 있는 부분이 요 부분만이란 말이에요. 요 옆은 바로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리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꾹 눌러 쓰잖아요. 그러면 요 모서리가 머리에 닿게 되죠. 신경 쓰입니다. 요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야, 그것도 네 머리통이 크고 좀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 거지. 뭐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룹이 작다 보니까 이 머리 큰 사람은 이 귀 밑부분이 밀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누움이 생기겠더라고요. 요거는 머리 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게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쓰면 참 이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블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 불만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케이블이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포트와 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그 전기가 흐름에 있어서의 분기점이 생기는 것이고 저항이 생길 테니까 음의 손실이 생기든 의도치 않은 노이즈가 생기든 아니면 뭐 딜레이가 생기든 하는 로스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케이블이 분리가 안 된 일체형인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보관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번거롭죠. 요걸 헤드폰 본체와 케이블과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케이블은 케이블끼리 묶어서 보관하고 헤드폰은 헤드폰으로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케이블과 헤드폰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쉬운 점은 제가 윈도우 11 OS를 쓰고 있는데요.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LED 조명 컨트롤도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 컴퓨터에서는 LED 메뉴를 선택을 하면 꺼지더라고요. 요거는 아직 윈도우 11에는 좀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제조사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은 곧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LED를 컨트롤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메뉴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아마 윈도우 10은 잘 돌아가겠죠. 저는 윈도우 11을 쓰고 있어서. 자, 그러면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음질 괜찮습니다. 키네라가 원래 드라이버 만들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질 괜찮습니다. 모드별로 변하는 그런 음장도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제가 뭐 대단히 뭐 귀가 뭐 민감한 뭐 아티스트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막귀이긴 합니다만 그 막귀가 듣기에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가상 7.1 채널의 그 서라운드 음향이 꽤 괜찮았다. PC에 연결을 해가지고 OTT 같은 걸로 영화 보기에 꽤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거예요. 스피커 메뉴에서도 뭐 볼륨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샘플 레이트를 바꾸는 기능, 이퀄라이저 조정하는 기능, 서라운드 헤드폰 기능, 거기에 오디오 브릴리언트, 다이나믹 베이스, 스마트 볼륨, 보이스 클래리티,
서라운드 맥스 등등등 꽤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요것만 제대로 만지면요, 음질과 관련돼서 꽤 많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딱 맞는 음색의 헤드폰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볼륨 컨트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도 샘플 레이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매직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음성 변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야, 재밌어요 아주.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생각보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꽤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게 LED 메뉴 오류만 좀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이거 이어 쿠션 괜찮습니다. 이어 쿠션이 왜? 여기 보시면 이어 쿠션이 사이드 쪽은 인조 가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에 밀착되는 부분은 메쉬예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차지 않습니다. 이거 좋더라고요. 지금 한여름에 게이밍 헤드셋을 쓰고 있다. 이거 얼마나 구역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땀까지 난다. 그래서 인조 가죽이 번질번질 해줘가지고 눅눅한 느낌이 난다.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모그린의 경우에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요, 푹신하고, 그리고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도 있어서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케이블이 괜찮습니다. 케이블? 케이블이 케이블이지 뭐 괜찮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헤드셋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직물이에요. 두툼한 직물입니다. 그리고 이 직물의 만듦새가 꽤 꼼꼼해요. 그리고 이쁘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쁘장한 것만으로는 곤란하죠. 왜? 이 케이블이요, 잘못 꼬여지면은 처음엔 멀쩡하다가 쓰면 쓸수록 이렇게 구불구불구불구불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일직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직물 케이블도 있는데 오그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쫀쫀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질감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케이블이 착탈식이 아니어가지고 불편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는 기믹이 하나가 여기 있죠. 바로 케이블 타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가 나름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접고 나서 케이블 타이 한번 둘러가지고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뽁 하고 눌러주면은 바로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 정도면은 꽤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케이블 타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예뻐요. 꽤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물론 소재가 무슨 금속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RGB 라이트도 과하지 않고 요 라인 따라서 마른 목골로 빛나고, 또 이 셀레스트라는 문자만 이렇게 싹 빛나잖아요. 그래서 크게 과하지 않으면서 좀 고급진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 소재도 나름 고급 플라스틱이에요. 약간 유광 처리된 부분도 있고 무광인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밖에 이렇게 쓰고 다닌다면 조금 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폰 부분이 관절이 많아가지고 귀에 잘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회전도 하기 때문에 귀에 최대한도로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만 보면 완전 가성비라고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돈 값은 하는 헤드폰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키네라 셀레스트 오그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두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키네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어폰 회사 아니었어? 야, 근데 이제 게이밍 헤드셋까지 만든다고? 새로운 정보 고마워. 나름 또 보다 보니까는 흥미가 생기는데 한번 좀 더 알아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